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뭘 하라고 할 텐데 뭐 팔러 나온 거 아니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두 눈을 감고 자기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늘 허둥지둥하는 생활 방식, 항상 지금 어떤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습관, 뭔가 부족하다거나 뭔가 잘못됐다거나 내가 지금 다른 데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도 눈을 감지 않아요. 자, 숨을 쉬세요. 숨을 쉴 수 있죠. 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몸을 편안히 쉬게 하세요. 심장도요. 지금 이 순간 대지를 생각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어떠신가요? 정말 편안하신가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인 브리짓 슐트 기자의 책 타임 푸어에 나오는 브리짓 슐트 기자가 취재를 위해 참여한 워싱턴 DC의 1일 마음 챙김 명상의 실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브리짓 슐트 기자는 워킹맘입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애들이 일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쉰다는 것은 당연히 사치였겠죠. 그래서인지 그녀는 대지를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스르르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면 주로 할머니와 TV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보통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 반복 재생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는 동일 내용 반복 청취는 레벨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남겨지시고 난 뒤에 레벨이 좀 업됐습니다. 아휴,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시는 할머니 앞에서 손자인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레벨 2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대표 철학 중 하나인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본인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전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들을 바탕으로 할머니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의 한 워킹맘이셨습니다. 할머니 인생 목표는 3개였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아들, 딸 잘 키우기, 그리고 남편 식사 챙겨주기. 할머니는 그 목표를 다 이뤄내셨습니다. 경제 발전했고 아들은 훌륭한 회사원, 딸은 꼼꼼한 아내가 돼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식사를 챙겨줘야 할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으십니다. 본인의 인생 목표를 다 이뤄내신 할머니는 이제 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고 하신 게 아닐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대지를 생각하라고 하면 잠을 자고, 왜 정작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말들 중 하나는 영원히 쉬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쉬라고? 그럼 난 뭐 하지?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의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쉬는 법은 망각한 지오리입니다. 까먹었네. 저도 망각했어요. 그래서 쉬라고 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여기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는 쉬라고 했을 때 쉬라고? 어떻게 쉬라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쉬라고 했는데 어쩔 줄 모른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휴대폰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오늘은 내가 전철에서 휴대폰을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고 전철에 딱 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다가 건너편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끔찍하고도 어색한 기억은 차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미친 듯이 일을 지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배너가 깔끔해지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지우는 동안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쭉쭉쭉쭉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쉬는 시간은 수업과 수업 사이 1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학생들도 어쩔 줄 모르는 듯 보입니다. 페이스북을 하거나 유튜브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봅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단어 공부를 하거나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밀린 과제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과제, 공부, 대화, 인터넷, SNS 이러한 것들이 쉬는 시간 10분을 보내는 방법이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쉬는 법을 망각하신 것입니다. 망각했다고. 나 왜 이러지? 과제와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간파하고 그것에 따라 눈치껏 적절히 행동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는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이끌려 다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삶에 지쳤다고 느끼셨다면 이것도 어쩌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끌려 다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가끔씩은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다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지 않나요? 물론 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내가 보입니다. 남이 보이거나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입니다. 진로를 찾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사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삶의 목표를 만들고 정해진 삶의 목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것저것 바쁜 일들에 치여 사는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모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쉬는 시간 5분을 가질 권리는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나 자신에게만큼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